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실전매매 정수의 진행의 이윤선입니다. 네, 실전매매 정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서울경제TV 한 3년 만에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동안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을 좀 참아왔다고 좀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수익이 그동안 어떻게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안전하고 그다음에 항상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주들을 해야 안전한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채널들이 열려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그때와 같이 2015년도, 16년도에서 실전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것 같이 똑같이 또 드리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5년 그 당시 이미 OLED 장비주 관련주들 추천해주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었거든요. 다시 돌아온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정수들을 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앞으로 실전매매 정수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하게 시장 상황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어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끝자리 1번과 2번 모두 가능한 거니까요. 아무 번호로나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시황 살펴본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전매매 정수 본격적으로 시황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 정부가 핵 합의에 사실상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좀 미중 무역 합의 낙관론이나 중국의 지준율 인하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좀 되살아나했는데 다시 조금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거든요.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님? 아니요, 그렇게 딱히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확실히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침에서는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이 분명히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 좀 안심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지금 다 순매도로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일본 시장도 지금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이런 부분이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조정을 받아주는 건데, 아무래도 좀 억울한 부분들은 있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나마 좀 코스피는 좀 올라갔었고. 코스닥은 더 따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도 조정받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집니다. 굉장히 억울하단 말이죠. 근데 이 억울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당연히 올해 내에서 기대가 되는, 실적이 되는 당연히 IT 부분들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여주는 애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하나 대형주 섹터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IT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애들 위주로 해서 바닥에서 지금 있던 종목들은 다시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이제 침공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이런 이슈 이후에서는 다시 올라오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 가야 되는 부분들, 결국은 좋아지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단숨에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분명히 회복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관건은 현재 이 이란발 악재가 장기화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오늘 어쨌든 다시 오르고 있고요. 유가도 좀 3%대 오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신가요? 이 악재.
항상 이런 이제 대외적인 악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북 그 상황 대치 때문에 항상 이런 이제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항상 있을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금방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항상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에서 뭐 길어도 한 2주일 안에서는 다시 돌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에서 빠지는 부분을 가지고 함부로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최소한 기가 외국인들이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서 추가 매수는 되지만 지금에서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버티는 거 아까 좀 전에 어떤 종목으로 버티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일단 참고는 하시고 지수적으로 볼 때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보니까 2150에서 2130, 그다음 2110 이렇게 나란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라인들이 좀 나와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지만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은 조금 억울하게 먼저 많이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매를 맞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리 먼저 매를 맞은 부분들이 코스닥에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멈출 수는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서 코스닥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금값이 지금 6년 만에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건데,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엘컴텍 금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해서 움직이는 이제 뭐 미사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방산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물론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뭐 관련된 뭐 오늘 아침에부터 보면은 뭐 오늘은 뭐 전에 지난주에서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가 뭐 급등을 많이 움직였지만 이번에 뭐 이낙연 관련주가 뭐 움직이고 그래서 뭐 종목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또 이슈에 움직였다가 또 급락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을 공략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서는 안전하게 대형주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에서도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뭐 5G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고 오늘 한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 보고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내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라 그러면 오늘의 이 흔들림은 너무 그렇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보면서 이번 주 중반이나 후반쯤에 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한번 차트 보면서 밴드 좀 제시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자, 일단 제가 차트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차트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자, 지금 차트를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짧게 보실 게 아니고 항상 차트를 볼 때 길게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2년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서 이제 빠졌던 흐름들을 마무리를 하고 돌리는 부분들, 저는 이걸 이제 머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쉽게 이게 무너지면서 밑으로 빠지려고 하지 않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부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늘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도 786개가 빠지고 78개가 올라가고요. 거의 뭐 90%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139개 빠지고 올라가는 건 153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부분들. 자,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자, 좀 지저분해서 자, 다시 지우고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우리가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디 비율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대략 이렇게 그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2152랑 2130짜리 그러니까 2150, 2130, 2110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볼 때에서 이 지지 라인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는 지지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들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1차적으로 382 자리,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조정 자리에 지금 지지하는 자리에서 지금 코스피는 버티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더라도 그 다음 지지가 있고 마지막 이제 뭐 마지노선까지는 아니지만 2110선 라인에 지금 강력한 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강력한 지지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력한 그 추세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이평선에서는 이제 60일선의 밑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지지 라인이지만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꼬여 있는 부분들, 물론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또 순매수로 다 돌렸습니다. 아침장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 팔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돌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다면, 재수가 좋다면 내일 당장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관망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지금 뭐 차트의 흐름과 추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지 라인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용 범위 내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만약에 2100이 무너지거나 2150이 무너지면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뭐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못 간 부분들도 많고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는 그렇게 지지 라인 설정하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이제 굉장히 못 갔어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N자형을 그리게 되면 이만큼을 갔어야 되는데 코스피만큼 올라가게 되면 한 700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한 720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길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정고점 부분에서 지금 돌파 시도는 한번 나왔습니다. 전날. 그런데 이제 이란 공습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콱 하고 빠졌던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 조정 비율로 보게 되면 여기는 작게 보이니까 30분 차트로 이렇게 먼저 그려보면 지금 382 자리가 지금 660 정도, 그다음에 중심 자리 2분의 1 자리가 658 정도 자리인데 일단 그 자리도 깨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이제 3분의 2점으로 내려가는 653, 그러니까 650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지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빠질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빠질 말아야 되는데 이제 코스닥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약해요. 어디보다? 코스피보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보다 약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지지가 아니고 더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잘 안 빠지겠다 뭐 이런 부분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잘 가려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정도 흐름이면은 그냥 지금 오늘은 추가 매수만 좀 조심하시면서 좀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양시장 모두 현재 빠지는 모양새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크게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현재 지지라인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오늘은 좀 관망세로 지속을 하시면서 이번 주 중에 외국인 수급이 언제 또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에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이들 넣어주고 계시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딱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3153-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들어가셨는지 이런 부분들 여쭤보면서 조금 더 맞춤 전략 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말고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페노션 25%에 네. 5,200원이요. 페노션 25%에 5,200원이시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조금 5% 추가 매수해서 좀 매수가를 낮춰놨는데 오늘 갑자기 흔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되며 매수가가 올 수 있을런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20% 비중이셨는데 5%를 추가 매수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갑자기 나와서 좀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5,200원을 사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빠져나오기가 조금 애매한 가격대에 지금 물리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추가 매수를 지금 혹시 더 사실 고민은 안 하시나요, 지금?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사실 수 있다. 예, 추가 매수를 하면 얼마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 일단 시장이 올라와야지만 이제 종목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지지 라인으로 일단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다 조정을 받는 부분인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 이제 해운주, 그다음에 이제 LNG 그런 테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종목들인데 저는 이제 조선주라든지 이제 운수, 해운 이쪽이 이제는 이제 다시 올해서는 다시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하시고요. 시가총액 2조 4천억이고 차트 위치도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차트 위치가 지지 라인이 지금 한 여기가 4,100원 정도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은 아마 안 깨지고 우상향으로 다시 박스권 고점 일단 5,000원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네. 그 이유도 보면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서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 이미 다 포기하고 다 던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지는 말고요.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아직 시장이 돌아선 게 아니니까 이번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제가 시장에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장에 양봉이 나오고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종목들을 추가 매수 내지는 공략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네. 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럼 단가를 얼마까지 낮춰놓는 게 좋을까요? 단가를 낮추는 부분들은 자,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큰 박스를 보게 되면 지금 고점이 5,200원 정도로 보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5,100원에서 5,200원 정도가 박스권 고점이고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단가는 그 중심 이하로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4,600원, 4,500원, 사실 4,500원 이하로 맞춰놓으려면은 비중을 좀 많이 실어야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비중이 지금 뭐 10% 이하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단가를 뭐 4,500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4,600원 이하로만 그러니까 4,600원 정도 그 정도만 맞춰놔도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근데 뭐 그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단가를 뭐 못 낮추더라도 나중에서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5,000원에서 5,1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밀리거나 시장이 돌았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선다는 느낌은 우리가 이제 양봉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이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리는 이런 돌파의 모양이라든지 장대 양봉의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이런 이제 그 페노션처럼 거래소에 있는 종목, 특히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뿐만 아니라 지금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조선주들도 빠지고 뭐 건설주도 빠지고 뭐 대부분 이제 대형주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만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이 양봉이 나올 때 그때에서 근데 제가 그걸 예상을 한 이번 주 후반 정도 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은 4,9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버텨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홀딩스야. 원익홀딩스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4,440원에 예, 10%야. 4,440원에 10% 예. 비중으로 갖고 예. 계시고요. 예.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앞으로 더 끌고 갈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갈 그런 생각인데요. 네. 저번에 먹고 이야기할 때는 한 7,0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하던데 5,400원 넘어가면은 네. 그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5,400원 넘어가면 한번 연락 달라고 저희가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다시 연락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아마도 이제 앞서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상담을 하셨던 분 같거든요. 자, 이정수 전문가님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IT 섹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1월 달서부터 해서 동부 하이텍,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AP 시스템, 테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 전 방송에서 계속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얘기하고 사야 된다라 많이 얘기했었는데 원익 홀딩스도 거기에 똑같이 포함이 되는 종목이에요.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익 IPS, 뭐 OLED 장비주들 계속 갈 겁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려서 지금 뭐 종목들이 대부분 빠져서 그렇지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은 지금 빠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강하죠. 이게 왜 강하냐?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올릴 때에서 개인들이 산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사 들어왔고 기관들은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내내 계속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할 거다라는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고 뭐 삼성에 대한 뭐 투자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특히 반도체에 한 부분 얘기들 뭐 자율주행 얘기들 계속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움직일 거고 이슈들은 계속 생성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당장은 뭐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좀 빠지지만 길게 보게 되면 원익홀딩스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2015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거 빠진 폭의 절반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3분의 1 지점, 자율반등, 그다음에 중심반등, 그다음에 3분의 2 지점까지. 3분의 2 지점으로 올라가면 15,000원 올라가는 거고 중심으로 올라가면 12,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3분의 1만 가더라도 이전에 이제 정재훈 멘토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빠진 폭에 비해서는 진짜 찔끔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랜만에 움직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빠졌다가 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올라갔다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은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 다 됐죠. 원익홀딩스는 가져가는 거고 조정받으면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다. 그렇죠. 왜? 가게 되면 이런 애들이 계속 가요. 제가 2016년도에서 바로 이 서울경제TV에서 OLED 장비주들 한 8가지를 일련 뭐 테라세미콘, ICD, 그다음에 테스, 그다음에 원익 IPS, AP 시스템, 뭐 주성엔지 그때 당시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한번 볼게요. 한번 잠깐. 그때 당시 2015년도에 주성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똑같습니다. 2015년도 그때 제가 얘기했던 자리들이 바로 요 바닥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년 동안 올라갔죠. 그럼 저는 이 주성엔지니어링이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이만큼의 2년 동안, 2, 3년 동안 올라가는 이렇게까지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10,000원 돌파해서 강세가 또 나면 12,000원, 14,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그럼 얘를 사야 되냐? 아니, 얘도 좋은데 얘가 가면 얘도 간다는 얘기예요. 원익홀딩스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반도체 섹터들이 다 올라갈 거니까 아까 원하시는 자리가 7,000원 하셨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받으면 더 사고 그렇죠. 다른 종목을 사느니 차라리 얘에서 물리거나 얘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재생 엔지니어하고요? 아니요, 원익홀딩스 갖고 계시라고요. 홀딩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꼭 7,000원까지 올라가기를 저도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입니다. 1080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파인텍 2,15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비중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장비주죠. 11월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주가가 훅 올랐는데 12월에는 좀 주춤했습니다. 자, 오늘 3%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파인텍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자리가 바닥에서 산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때 앞으로도 강조를 계속 하겠지만 항상 주식을 살 때에서는 시작하는 지점에서 바닥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닥에 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예를 들면 시장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종목의 바닥이라든지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 됐든 아니면 기본적 분석이 됐든 이런 부분을 매수를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사신 자리는 바닥 자리는 아니지만 조정 시 눌림목 자리 내지는 매매하는 자리, 그러니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이텍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 이제 IT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런 관련주 쪽에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부분이 좀 가벼운 부분들은 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상담을 했었던 이제 종목들, 뭐 주성엔진이나 원익홀딩스, 원익 IPS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감은 좀 있지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파인텍 같은 경우도 바닥 자리에서 이제 돌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 올리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시켰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 항상 고생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3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바닥에서 오랜만에 올라오는 건데, 자, 바닥 대비 지금 올라간 폭을 보면 지금 여기는 저점이 879원이지만 1,000원이라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거의 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0%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근데 고점 대비 지금까지 빠진 걸로 보게 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아직 더 올라와야 돼요. 6,000원, 8,000원 이렇게 올라와야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더 올라갈 분명히 폭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조정을 받았고 2,155원 요 정도 라인에서 지금 들어가신 거니까 매매 패턴이에요. 이게 지지 라인, 그러니까 섹터도 괜찮고요. 섹터도 괜찮고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단점은 바닥 자리에서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 말씀드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가 저점이 깨지면,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손절이 좀 필요해요. 나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88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잡으셔야 돼. 그 자리 만약에 버티겠다라 그러면 하락 N자로 내려가는 자리, 즉 한 1,200원까지 밀릴 때까지 나는 갖고 있을 테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880원짜리가 깨졌을 때에서 손실이 그러면 지금에서 지금 한 30%가 더 나올 텐데 이거를 버틴다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뭐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1,88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세력들도 생각이 있다면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지지하고 다시 한번 들어줄 겁니다. 근데 들어줄 때 거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거래가 다시 실리면서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시 돌파가 되면은 뭐 간단하죠. 거래가 실고 돌파가 되면 뭐 2,500원, 2,700원 뭐 그 정도 라인에서 이제 끊어주시면 되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을 때에서는 2,200원 라인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물론 지금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5%밖에 되진 않는데 한 2,250원 정도 부근으로 올라갈 때가 2,200원, 이거 2,200원 가도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2,200원에서 2,250원 정도 갔을 때 거래가 실려야 돼요. 반드시 거래가 확 실려야 되는데 그게 실리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면 갖고 있는 거에서 꼭 절반은 팔아라. 물론 단타로 하겠다라 하면 전량 다 팔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거래가 실리면 팔면 후회하겠죠. 거래가 실리면 2,500원 뭐 그 정도 라인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 만약에 이 종목을 파인텍 공략한다라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지 마시고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빠이빠이 손들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오히려 얘가 조정을 받아서 밑으로 콱 빠지면 결국 IT 섹터는 다시 살아나거든요. 빠지면 싸게 사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빠지면 싸게 사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날아가면 얘를 공략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질문 주셨던 뭐 원익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주성엔진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그 중에 하나는 뭐 조정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싸게 공략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텍 일단 리스크점은 1,880원,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 목표가 2,700원, 거래량이 실리지 않을 경우에는 2,200원 라인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시티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티젠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매수가는 2,885원이요. 비중은 20%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티젠을 한 달 한 20일 정도 됐어요. 한 달 20일 정도 되셨고, 근데 갑자기 12월에 훅 떨어졌네요. 네, 폭떨어지가 많이 빠졌네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한번 여쭤보시면서 대화 이어가세요.
네.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티젠을 이제 사셨다 그러는데 네. 2,885원이요? 네. 그러시구나. 자, 지금 갑자기 확 무너지는 바람에 일단 거기서 이제 대응을 안 하셨네요. 네. 네, 뭐 안 하신 이유가 뭐 있었을까요? 제가 주식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되셔서. 네. 그렇다면은 시티젠 842억짜리 우리가 종목을 이제 공략할 때에서 가벼운 종목들을 노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급등 수익을 원하는 건데 반대로 그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가 작은 애들은 그만큼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싸구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주식을 처음에 살 때에서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애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 일단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뭐 시티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ED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뭐 가상화폐 관련주로 뭐 속하기도 하고 일단 IT 섹터예요. IT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일단 버티시는 게 맞고 얘가 오늘 그래도 2.5%나 빠지네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지금 여기 무너진 요 모양이 그렇게 딱히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게 무너질 때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들어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종목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사. 근데 이게 물론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의미는 좀 떨어지지만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수량으로 따져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게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래량이 만약에 크게 들어왔다면 좀 그렇겠는데 뭐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외국인이 좀 들어온 부분들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깨졌던 자리 2,600원짜리는 한 방에 돌파하기에는 지금 위에 보면 여기 윗골이 보이죠. 윗골에 거래 실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장대음봉에 지금 거래 좀 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돌파는 어렵다. 당장은 돌파는 어렵지만 걸리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티즌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이렇게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2017년도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이 여기서도 또다시 재현이 될 수는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거 차트?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은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릴 수는 있는데 이 들어올리는 이 과정이 짧게 뭐 빨리 나오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과 여기 장대음봉으로 저점을 깨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은 이게 급등해서 올라가면은 뭐 4,000원, 5,000원 이전에 있던 목표치만큼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버티지 마시고요. 단가가 높으니까 한 3,000원 정도 부근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수익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거기선 한번 끊어 주셔야 돼요. 네, 절반 정도 매도할까요? 절반 정도? 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올라가면 이게 또 금방 또 훅 하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3,000원 부근 올라가게 되면 다 팔았다가 빠질 때 단가를 낮춰서 뭐 지금 2,885원이니까 최소한 뭐 2,500원이라도 좀 낮게 사는 게 그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네네. 그게 낫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또 3,000원 올라오잖아요. 팔고 나서 만약에 얘가 진짜로 막 폭등해가지고 4,000원, 5,000원 가면 이걸 쫓아가지 말고요. 이거 말고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IT 섹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5G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안전하게 돌리는 게. 네? 종목 교체하란 말이죠. 그렇죠. 3,000원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조정을 받으면 얘를 다시 들어가면 되지만 3,000원은 팔았는데 바로 튀면서 뭐 상한가 가고 막 4,000원 가고 5,000원 가면 쫓아가지 말고 다른 IT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좀 돌리자는 얘기죠. 네. 아셨죠? 아까 조금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네. 한 기간은 어느 정도를 뭐 그것까지 완벽하게 맞추면 이제 신이겠죠. 근데 예상은 해볼 수는 있어요. 이제 차트 움직이는 흐름들이 10월 달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한 두 달에서 두 달 한 보름 정도 걸렸으니까 지금 한 달 빠졌으니까 앞으로의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모양을 좀 만들거나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LG화학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1만 원에 10%요. 31만 원에 10%시고요. 네. 혹시 오늘 들어간 건 아니시죠? 네, 몇 주 됐어요. 몇 주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딱 매수가에 위치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LG화학 사셨다고요? 네. 이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LG 2차 전지 좋다고 샀는데. 아유, 뭐 잘 사셨어요. 자, 저도 2차 전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2차 전지는 올해에서 분명히 화두가 될 거고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거에 물리는 거에 보다는 LG화학을 공략하는 게 좋고요. LG화학은 그냥 좀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재작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뭐 얼마나 좋은지를 막 얘기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 엄청나게 막 푸시를 가했던 게 2019년도 1월 달이었는데 2019년 1월 달에 종목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졌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일진머티리얼즈 볼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 이거 2019년도에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좋다라는데 이만큼 빠졌고요. 그거 말고도 뭐 후성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2019년도 1월 달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막 퍼뜨리더니 맨날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서 빠졌느냐? 그게 아니고 개인들을 그만큼 올가맸다고 해야 되나? 이거 고생을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개인들은 그러면은 본전 가까이 내지 않으면 이미 벌써 저는 다 털렸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를 이제는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이제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이제 권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다라면 저는 2차 전지를 제일 만만한 쪽으로. 그러니까 작년 이제 1월 달에서는 이제 OLED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주,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섹터 뭐 이런 애들을 얘기했다면 물론 올해도 됩니다. 올해도 되지만 2차 전지는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슈들, 뭐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 공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제 뭐 그 국산화 장비 뭐 부품주 내지는 뭐 2차 전지 이런 이슈들에 있는 종목들 가벼운 쪽 위주로 개인들이 공략하려고 그러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잘 공략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이 무거운 이 LG화학 시가총액 21조, 22조 요 종목은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요. 그냥 버티기 제일 좋은 종목이요. 그냥 버티세요. 그리고 더 사세요. 더 살아가요? 네, 더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갖고 있으시면서 어머님 이거 약간 뭐 이거 종목에 대한 그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자꾸 내려가니까 또.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그렇게 뭐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 LG화학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물리거나 수익으로 분명히 빠져나옵니다. 좀 안정하구나. 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조금만 빠져도 던지실 것 같고 조금만 올라가도 파실 것 같은데 이거 35만 원까지는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더 사는 부분들은 뭐 물론 오늘 굳이 안 사주셔도 됩니다. 아직 뭐 시장이 바로 지금 막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거니까. 네, 지금 막 시장이 막 그 수급이 막 기가 외국인들이 막 못 사가지고 난리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애매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잡히니까 시장이 조금 더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LG화학도 바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셔도 되고 만약에 더 밀리면 더 사세요. 밀리면 한 30만 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좀 적극 매수를 좀 하셔도 되고 만약에 안 밀리더라도 뭐 시장이 올라가면 뭐 31만 5천 원이 돼도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요거를 계속 공략을 하시면 올해 내에서 깨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10% 더 살까요? 네, 더 사셔도 된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하나 더 진행을 또 이어가 볼게요.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렌텍이요, 이렌텍. 이렌텍. 매수가 비중은요? 5,700원에 30%요. 5,7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나 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오늘 워낙에 시장이 많이 빠져서 같이 3% 빠지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네,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렌텍, 네, 이렌텍 갖고 계신다고? 예.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무선 충전 기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긴 한데, 이렌텍은 약간 좀 후순위로 좀 보이거든요? 예. 이거 혹시 이걸 선택하신 이유는 뭐, 딴 이유가 있으실까요? 있죠. 어떤? 퍼가 워낙 죽길래 했죠. 퍼로 이제 주식하셨던 분들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퍼 보고 많이 주식하셨는데, 이게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뭐, 퍼든 뭐 PBR이든 뭐 이게 다 맞는데 장이 나쁠 때서 사실 안 먹히거든요. 근데 제일 잘 먹히는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예. 수급입니다. 네? 수급이 뭐냐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산 종목이 더 잘 가요. 예. 어차피 주식은 돈 먹고 돈 먹기, 돈 후의 힘으로 가는 거죠. 예.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있어도 기관 외국인들이 거기다 다 몰빵해놨으면 악재는커녕 악재 나왔다고 해소됐다고 막 급등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결국은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렌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빠졌다고 바닥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 이렌텍은 먼저 올라와서 2019년도서부터 해서 2차 전지들을 다 죽쓰고 내려갈 때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먼저 올라간 애들은 나중에 빠지는 거고 나중에 빠졌던 애들은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핵심은 누가 그거를 땡기느냐. 물론 이제 개인 뭐 슈퍼겜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땡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수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땡기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에서 좀 더 쉽게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최근에 움직일 때도 늦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진머티리얼즈가 먼저 움직일 때도 얘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일진머티리얼즈 바닥에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0%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렌텍은 안 갔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에코프로도 2차 전지인데 최근에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렌텍은 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왕따 느낌? 그러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늦는다는 얘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지금 벌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거나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얘도 6,000원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는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줄여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나 후성이나 아니면은 뭐 일지머티리얼즈도 있는데 일지머티도 워낙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아니면 다른 쪽 아니면 대형주를 원하면 LG와 BM은 어떻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으로 하고 싶다고요? 뭐 그럼 에코프로 BM으로 하셔도 되고. 네, 에코프로 뭐 BM으로 공략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더 사고 있는 이런 이제 수급이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종목 교체를 물론 이제 손실해서 하지 마시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이렌텍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수급 좋은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답답함이 조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렌텍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쉽게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연결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 되어 가는데요. 마치기 전에 오후장 전략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0.9%, 코스닥 1.84% 빠지고 있고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강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지금 장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힘이 이제 들어온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서도,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망하신 게 맞고요. 지금 한번 차트 보면 수급을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들도 사기는 사지만 굉장히 작게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망이에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게 꼬시기라고 그러죠. 들어왔다가 다시 오후장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500억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와서는 절대 바닥을 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늘은 관망하시고, 그러니까 손절은 필요 없어요.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뭐 나쁜 장이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온 장은 아닌데, 추가 매수하면은 내일 더 빠질 때에서 추가 매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레 더 빠지면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온 날이 아니고 매도를 할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소한 뭐 몇 천억이라도 들어오는 이 흐름들이 나올 때 공략을 하셔야 되지, 지금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낫고요. 자, 프로그램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장에 계속 관망하시는 게 맞고 버티시는데, 아까 제가 이제 종목을 몇 개를 언급하면서 제가 LG화학을 좋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중국의 그 보조금이 이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이제 철폐가 되는 부분들, 거기에다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가솔린이라든지 경유차보다는 이제 전기차의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를 팔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많게 되게 되면 그 배터리를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중국 제품이 아니죠. 이미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은 협약을 해놨고, 그럼 결국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내지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올해서부터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근데 마침 2차 전지들이 아까 LG화학도 봤지만 많이 바닥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뭐 차트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오후 전략 가져간다라 그러면 개별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티기보다는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특히 2차 전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을 째려보고 있다가, 오늘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째려보고 있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번 더 흔들리면 많이도 안 빠져요. 그래 뭐 31만 원에서 30만 원 빠지면 몇 프로나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리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서 뭐 이번 주 중반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번 주 후반까지, 그러면 그 정도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전하게 대형주부터 일단 취하는 그런 전략이 오후장에 맞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 뭐 주 중반, 주 후반 전략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꼬여있는 모양새고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팔다 혹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지속해 보길 원한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가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개별주로 가시기보다는 좀 대형주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역시나 오늘 매매를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대형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흔들리는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타이밍 좀 어려우시죠? 이정수 전문가님 하면은 트레이딩과 투자를 함께하는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짧게 치면서 계속 쭉 수익 올려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자, 매일 오전 10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이 타이밍 함께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